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산림청에서 2024년 10대 뉴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국내 국외 10대 뉴스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지만, 오늘 발표하는 10대 뉴스는 산림청에서 선정 발표한 그런 10대 뉴스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산림 관련 뉴스겠죠. 그래서 이것은 국민, 언론인, 또 산림청 지원 등을 투표로 선정한 그런 10대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참고로 우리 임원들께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방송해 드립니다. 우리 참고로 한번 보세요. 자, 2024년 산림청 10대 뉴스는 이렇게 10개가 뽑혔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요, 자, 1위는 2024년 역대 두 번째로 산불 피해가 적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산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또 임도가 확산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산림청에서 적절하게 산불 피해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또 산림 보호 활동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산림을 가꾸고 있는 우리 임원들께서 또 많은 주의를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위는 일상 속 삶의 휴식처, 아름다운 도지숲 50선을 소개했죠. 그래서 이것도 또 새로운 10대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위는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숲의 가치, 동서 트레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역까지 계속 확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동서 트레일이 상당한 관광 인프라가 되고, 또 산림 인프라가 되고 볼거리가 될 것이다.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그런 로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4위는 산림 탄소 흡수원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11% 정도를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산림청에서 주도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이고요. 결국 임업인 산림청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축 목표 11%를 기여했고요. 자, 5위는 국민 10명 중 8명 자연휴양림 등 산림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앞으로 이것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연휴양림을 통해서, 또 숲속 야영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앞으로 수경영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산림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6위, 산사태, 극경사지 등 토속류 피해 예방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유튜브 방송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산림 재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대응 체제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산사태 등에 관련해서 상당한 줄이는 그런 역할을 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보면은 특히 그 산림 쪽에 방문하다 보면은 이 산사태에 대해서 경고판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고판도 있고, 또 극경사시, 또 뭐 시방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또 활성이 돼서 이러한 공동 대응 체제를 가동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위험 재난으로부터 많이 해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위는 이제 산림청 공공부문 목조 건축물 조성 및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국산 목재를 많이 활용하자. 그래서 산림 소득과 또 외화 자원을 줄이는, 외화 자원 낭비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자는 것이 사실 우리의 하는 새로운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천이나 이쪽으로 가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목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이제 그런 목재를 좀 줄이고 우리 국산 목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쑥갓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산림도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심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목재도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속성수도 심어야 되고요. 자, 그런 것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소나무만 좋다 이런 것은 앞으로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파리는 산림청 임업인 산주를 위해서 불합리한 산지 규제 등 과감하게 했었습니다. 저희 순마실 TV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또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산림 관련 산지 규제 해소에 대해서 특별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셨고 물론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점점 개선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 산림청에 대한 산지 규제가 또 임업에 대한 산지 규제가 상당히 많이 해소되어 있다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위는 소나무 재선충병 과학적 방제와 지역적 관리로 피해 저감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것이 이제 뉴스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가보면은 우리나라 재선충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피해 면적이 상당히 넓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 방제와 관리를 통해서 이것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이 또 새로운 산림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선충병은 뭐 산림청뿐만 아니라 우리 임업인들,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이 재선충 방제도 중요하지만 또 이 재선충병이 생기는 그 지역에 새로운 대처 수종, 그러니까 재선충병을 일으키지 않은 그런 새로운 산림 소득 수종 갱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수종 갱신은 뭐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그런 품목이 대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먼 미래를 보고 앞서 말씀드리는 그런 목재 또는 소득작물 이런 쪽에 이제 주안을 둬서 이러한 수종 갱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소나무가 사실은 보면은 크게 이렇게 임업인 쪽에서 봐서는 크게 돈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송이버섯 생산하는 쪽에서는 뭐 상당히 그 소득작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목재 용도라든지 또는 어떤 산림의 어떤 아주 소득 부분에서는 이 소나무가 크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의문이 시되는 그런 수종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소나무 재수충과 또 소득 작물에 대해서도 앞으로 새로운 방제하면서도 또 소득 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도 계속 개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10위는 국민과 함께 뽑는 아름다운 민간정선 30선을 소개했죠. 그래서 이 민간정원이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민간정원을 갖고 있는 그 산림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 임업인이나 이런 분도 소득 또 생산될 수 있지만은 국가적으로 봐서도 이런 민간정원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큰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데도 가보면은 이런 개인정원 또 민간정원과 그다음 국가정원 또 뭐 지방자치단체 정원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정원들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관광 인프라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도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민간정원도 앞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또 활성화가 되고 양성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표로 해놓으니까 이제 이런 표가 나오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1위 산불, 2 도시수, 뭐 동서 트레일러 개통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4위 산림 탄소 흡수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11% 기했다 그런 내용. 자,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이런 내용들이 앞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표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이러한 그 10대 뉴스들도 또 우리가 귀담아 보면서 이런 것을 우리의 살림을 영위하는 데도 또 약간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2025년에도 새로운 산림청 10대 뉴스가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는지 기대도 해보고, 또 우리 임원분들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10대 뉴스로 또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2024년 산림청에서 발표한 임업 분야 10대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